수면 무호흡증은 코골이 때문에 뭐 가족이나 본인이 피로감을 느끼는 그 외에도 심혈관 질환이나 뭐 폐질환 또는 뭐 성기능 장애 등의 합병증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좀 그 정도가 심각하면 반드시 치료를 조금 하셔야 되는데, 일단 수면 다원 검사라 그래서 이 환자분은 수면 무호흡증이 있다고는 하셨는데 수면 다원 검사를 통해서 정확히 진단을 받으셨는지 궁금하고, 혹시 지금 20년 이상 되셨기 때문에 이 다원 검사를 좀 충분히 하셔가지고 본인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일단 체크를 먼저 해보시기를 좀 권합니다. 그래서 일단 보통 이 코골이 치료로서 주무시는 동안에 구강내 장치를 통해서 약간 이 하악골을 앞으로 이렇게 혀를 조금 내밀어서 좀 기도가 확보되는 그런 장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양방에서는 양압기라 그래서 수면 중에 마스크 같은 걸 써서 기도 내로 충분히 좀 산소를 억지로 공급하는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연구 결과 사실 이 장치가 상당히 효과는 있으나 이거를 쓰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거의 좀 연속해서 쓰시는 좀 확률이 50% 정도밖에 안 되는 정도로 조금 불편하시다고 해요. 그다음에 또 이 정도 되면은 사실 수술도 좀 고려를 하시는데, 사실 코골이 수술은 초기에는 그냥 이 편도라든지 이 목젖 주변을 이렇게 절개해서 억지로 조금 기도를 조금 넓히는 그런 수술을 했었는데, 이 보통 그 코골이 수술을 하신 경우에는 한 1, 2년 지나면은 다시 재발을 하신다는 또 목젖이 늘어나서 좀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약간 코골이 수술은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고, 요즘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근 그 혀 주변에 근육을 잘라낸다거나 혹시 또는 양악 수술이라고 해서, 보통 양악 수술은 이 하악을 뒤로 미는 수술을 하는데 이 코골이를 위한 양악 수술은 이 하악을 앞으로 당기는 그런 수술에서 기도를 확보하는 좀 그런 극단적인 그런 수술도 하는데, 이런 경우는 너무 위험 부담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수면 다원 검사를 통해서 본인의 중증에 해당이 되면 양압기라든지 이런 기타 방법을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앞에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비염이라든지 비만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해결이 되면 조금 기도가 조금 확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보통 술을 드시면 이 코골이가 더 심해지는데, 그 이유는 술을 마시면 혈관이 확장이 돼서 약간 기도에 약간 그 근육도 붙게 돼요. 그러면 훨씬 더 이 기도가 좁아져서 코골이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혹시 술을 드시면 술은 안 드시도록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 경추의 원인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보통 경추는 옆에서 봤을 때 앞으로 튀어나오는 C자 커브를 이루어야 되는데 일자목이라든지 이렇게 거북목이라든지 이렇게 경추의 변형이 오는 경우에는 이것도 사실 코골이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그 부분을 놓치셨으면 경추 고정이나 좀 치료를 통해서 하셔야 되고, 사실 비염 치료가 비염이 있으시니까 비염 치료를 조금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비염 치료라는 게 한 가지 원인이 한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알레르기 때문에 비염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위축성 비염이라 그래서 코 점막이 위축이 되어서 비염이 있는 경우는 코 점막을 조금 촉촉하게 해주는 보음제를 써서 좀 위축된 비염 비강 세포를 조금 늘려야 되고, 반대로 너무 비염이 잦다 보면 비강 근육이 또 두꺼워진 비유성 비염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비강 사혈을 통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비염 치료를 하시는 게 일단 이 수면중 무호흡증이나 코골이에 조금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명이 15년 이상 되셔서 굉장히 힘드시겠어요. 예. 이명 소리가 어떤 소리가 들리시나요? 가늘 소리가 아니면 큰 소리가 들리는지. 좀 큰 소리면 큰 늘 소리가 그냥 밤낮 없이 신경이 계속. 신경이 살아 있으면 계속 들립니다. 밤낮 없이 계속 소리가 예. 나시고요. 그러면 혹시 고혈압은 없으신가요? 고혈압하고 고지혈 약은 먹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혹시 체중하고 키 알 수 있을까요? 180에 72kg입니다. 굉장히 건장하신데 혓바늘도 이 이명이 있었던 기간만큼 그렇게 오래되셨나요? 예. 거의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명도 그렇고 혓바늘도 네. 그렇고 15년 한 20년 된 것 그러면 다른 같습니다. 치료는 한방 치료는 받아보신 적이 없으시고요. 받았는데 네네네. 좀 장기간 좀 받았는데 네. 제가 좀 약주도 있고 그래가 술을 그래서 하시는구나. 그런지, 예. 술, 커피 같은 거 많이 하시죠? 술은 저 즐겨 하는데 네. 커피는 한 몇 년 전부터는 하루 3잔 이상은 안 마십니다. 세 잔도 많으시고, 일단 예. 제가 좀 정리를 해볼게요. 다른 뭐
여쭤볼 것도 많은데 지금 시간 관계상 사실 이명증은 크게 허증하고 실증으로 나눠요. 그래서 네. 사실 노인분들은 허증이라 그래서 몸에 뿌리가 약할 때 허열이 자꾸 뜨면서 나오는 거를 허증성 이명이라 그러고, 선생님처럼 지금 한 20년 전부터 그러셨다면 거의 40대부터 시작을 하셨는데 이런 네. 경우는 실증에 해당이 되시거든요. 실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 몸에 실열이 많아서, 지금 혈압 제가 여쭤봤던 거는 거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이명증을 같이 겸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혓바늘이 있는 것은 사실 혀는 심장의 상태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에 화가 있을 때 사실 혓바늘이 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심장의 화를 내려주는 치료를 하면 사실 혓바늘이나 이명증을 조금 잡을 수 있고, 지금 뭐 커피 3잔 말씀하셨고 술을 즐겨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커피나 술 이런 게 모두 다 몸의 열을 조장하는 그런 음식물이기 때문에 사실 이명이든 혓바늘이든 이게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증상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체질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키도 크시고 건장한 체격이면 사실 워낙 또 열이 많으신 체질이신데 거기다가 뭐 혈압, 그다음에 뭐 음주, 커피 이런 게 계속 몸에 열을 더 이렇게 주는 음식물이었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때문에 화가 많이 쌓여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치료는 체질병이라고 하면은 어떤 단기간 동안의 증상을 없애주는 치료가 아니라 사실 평생 다른 사람보다 훨씬 화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생활 관리도 뭐 음주 당연히 커피 조심하셔야, 그다음에 저녁 때 늦게 주무시는 것도 하시면 안 되고요. 일찍 주무셔야 되고, 그다음에 화를 끌 수 있는 운동을 많이 하셔서 땀을 빼는 그런 생활 관리를 잘 하시면서 화 치료를 조금 하셔야 되는데, 당연히 화 치료라 그러면 양방에서는 화병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한방에서 굉장히 좀 특화된 질환이기 때문에 일단 꾸준히, 사실 질병 기간이 15년, 20년 됐으면 사실 그 치료 기간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1년 이상 자꾸 좀 치료를 하셔야 돼요. 네네. 그래서 생활 관리, 한방 치료 조금 적극적으로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네, 족삼리 혈자리는 사실 소화기의 대표적인 혈자리이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화병에 아. 화가 막 올라가 역상했을 때 기를 내려줘서 화를 꺼주는 혈자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화병으로 이제 한의원에 오시면 놓는 자리가 족삼리 놓고, 그다음에 그 외에 뭐 합고 여기 손가락 사이라든지 아니면 이 손바닥에 또 혈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놓으면 화병을 치료하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혈자리가 되죠. 또 환자분들이 머리가 아프시면 그냥 간단하게 진통제 드시고서 낫기를 기다리시는데, 네. 앞에서 차 원장님이 말씀하신 2가지 외에도 사실 또 많은 두통이 소화기성 두통이라 그래서 소화가 안 되고 급체를 했을 때 환자들이 굉장히 머리가, 특히 앞머리가 아프면서 구역질 나오면서 있는 소화기성 두통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사고가 난 다음에, 이상하게 교통사고 난 다음에 머리가 아프다고 표현하신 분들이 많은데,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이 근육이 이렇게 경추의 근육이 흔들려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몸 전체에 순환이 안 돼서 어혈이라는 게 쌓여서 그 어혈이 이 머리 쪽으로 가는 청안 공기를 막아서 어혈성 두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어혈 치료를 조금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많은 경우가 화가 이렇게 치솟았을 때 화열성 두통이라 그래서 그때는 머리가 이렇게 두정부, 이 머리 끝이 뜨끈뜨끈하면서 눈도 뻑뻑하고 눈도 충혈되고, 아까 앞에 제가 상담해드렸던 뭐 구내염이 생긴다든지 입병이 생긴다든지 귀에서 소리가 난다든지 이런 경우는 사실 화병 치료를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경추성 두통이어서 아예 그 거북목처럼 이렇게 아까 앞에서 이 경추 자체의 변형이 온 경우, 근긴장성을 넘어서서 그 경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경우는 경추 교정을 해야지 치료가 되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 하나는, 사람이 배가 고프면 머리가 아프다 그러거든요. 사실 저혈당 증상이 왔을 때 머리가 아픈 증상을 당뇨병 환자들이 표현을 하시는데, 사실 기혈이 허해도 나올 수 있는 두통은 사실 그 두통은 진통제가 아니라 보약을 드셔서 해결이 돼요. 이렇게 다양한 원인이 있으니까 다양한 원인에 따라서 그 원인에 맞는 사실 두통 치료를 하셔야 합니다. 금방 말씀드린 뭐 네. 진통제로 해결되는 경우, 아니면 한방 치료를 이렇게 원인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경우도 당연히 있지만,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경우가 두통이 나온 거는 급하게 응급실을 가신다든가 정밀 검사를 하셔야 되는데, 어떤 경우냐면 네. 두통이 갑자기 번개가 치듯이 극심한 통증이 있을 경우는 바로 응급실로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고열이 나면서 뒷목이 뻣뻣해지고
경련을 일으키는 그런 증상도 사실 뇌 질환의 의심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빨리 응급실로 옮기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중풍이 전조 증상일 때 두통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갑자기 한쪽 손에 힘이 빠진다거나 감각이 이상하다거나 아니면 구역감이 심하게 난다거나 식은땀이 많이 난다거나, 이런 경우는 뇌 급성 뇌경색이라든지 뇌출혈이 의심되기 때문에 이거는 지체하지 마시고 뭐 청심환을 드신다든지 뭐 진통제를 드신다든지 이러시면 안 되고 급하게 응급실로 가셔야지 됩니다. 이제 만성 두통의 관리는 곧 치료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가장 많은 원인이 소화기. 당연히 식습관을 규칙적으로 먹는 시간, 먹는 양 정확히 하셔서 소화기 관리 잘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화가 많이 솟았을 때 그때 두통이 올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그쵸. 평소에 스트레스 관리 잘 하셔야 되고, 특히 이 화열성 두통, 머리가 뜨끈뜨끈하고 스트레스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운동을 통해서 땀을 많이 흘리신다거나 그렇게 좀 스트레스 조절을 하시고 명상을 하셔서 좀 기를 다운시키는 평소에 그런 좀 습관을 가지시고, 또 이런 분들은 사우나를 하시면 안 돼요. 사우나를 하면 열이 위로 치받쳐서 네. 더 두통이 유발되기 때문에 땀을 내더라도 반신욕을 통해서 아래를 따뜻하게 해서 열을 끌어내리는 방법을 하셔야지, 사우나에 가서 온몸에 열이 막 펄펄 나게 하면은 그건 오히려 더 두통에 좋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거북목이라든지 경추성, 근육 긴장성 두통은 계속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많이 쓰셔서 그렇다 그랬잖아요. 중간중간에 스트레칭 잘 해주시고, 목 돌리기, 어깨 돌리기 해서 근육 긴장을 충분히 본인의 스스로 좀 풀어주셔서 이 근육 긴장성 두통을 조금 예방을 하시면 만성 두통으로 좀 심하게 가는 걸 조금 예방할 수가 있겠죠.